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채널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 읽고 있으면서도 답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열심히 소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물리 시뮬레이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와중에 빼놓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그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나믹 페인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다이나믹 페인트의 위치는 다른 물리 시뮬레이터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피직스 탭에 들어가 보면 다이나믹 페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다이나믹 페인트를 설명하는 아이콘을 보시면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눈밭에 발자국이 찍히는 장면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자국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밭에 발자국이 찍히려면 일단 눈이 깔려 있는 바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를 발이 이렇게 꾹 눌러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바닥이 비가 온 바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발바닥으로 딱 땅을 디뎌도 눈이 있을 때하고 비가 있을 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페인트는 여기에서 발바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브러쉬라고 하고요. 땅의 역할을 하는 것을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발바닥으로 땅을 디뎌도 캔버스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인의 크기는 20m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플레인은 캔버스의 역할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브러쉬의 역할을 할 UV 스피어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UV 스피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줄게요. 이렇게 움직여 놓고 I 눌러서 키프레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뒤로 보내서 또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I 눌러서 로케이션 해주고요. 일일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넣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 아래 오토키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태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키프레임으로 기록을 하니까요.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시간을 뒤로 보내고 놓고요.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다이나믹 페인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닥을 선택하고요. 다이나믹 페인트를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타입을 캔버스와 브러쉬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닥이니까 캔버스를 골라주고요. 여기서 Add 캔버스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누르고 나면 이렇게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맨 위에 서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서페이스 앞에 뭔가 아이콘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얘랑 똑같은 아이콘이 이 아래에 있어요. 바로 페인트 효과를 의미하는 아이콘이죠. 캔버스 하나에다가 페인트 효과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서페이스 타입을 디스플레이스 이렇게 해주면 동시에 여러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자국이 찍히는 것뿐만 아니라 파티클이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닥의 타입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삭제할 때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맷은 버텍스라고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버텍스와 이미지 시퀀스 둘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브러쉬의 움직임을 버텍스를 기준으로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지에 따로 기록할 것인가 이거를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은 이미지는 이따가 해보고요. 버텍스를 골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브러쉬가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픽셀 단위로 계단 형태가 되게 되어 있죠.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능을 켜주게 되면 여기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서페이스 타입은 현재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페인트 상태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 디졸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페인트를 칠을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시 사라지게 할 건가. 그 아래 드라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페인트가 말라가는 효과를 말해요. 블렌더 시스템에서는 이 브러쉬의 촉촉한 정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브러쉬 역할을 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브러쉬를 골라주고요. 애드 브러쉬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웨트니스라고 하는 웨트니스 페인트의 촉촉함 정도를 말하는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드라이 옵션은 페인트를 얼마나 빠르게 마르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펙트라고 하는 걸 열어보면 스프레드, 드립, 슈링크 이렇게 있는데 스프레드는 우리가 마치 한지에다가 먹으로 그림을 그리면 번져나가듯이 브러쉬가 지나간 자리가
살짝 번지는 효과를 주는 거고요. 드립은 캔버스가 기울어져 있을 때 물감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슈링크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을 켜주게 되면 브러쉬가 말라감에 따라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바닥면에 캔버스를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UV 스피어에다가 브러쉬를 설정을 해줬으니까 움직이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변화를 보려면 이 쉐이딩 옵션에서 컬러에 버텍스 컬러를 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아웃풋을 열어서 페인트 맵이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페인트 맵이 있고 웻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페인트 맵은 브러쉬가 지나간 흔적을 그려주게 되는 거고요. 웻 맵은 브러쉬의 촉촉한 정도를 기록해주는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페인트 맵만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자, 이제 재생을 해보면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바닥이 하나의 페이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버텍스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지금 버텍스를 기준으로 페인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페이스 안에 버텍스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기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인을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सब디바이드를 해줄게요. 한 50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벌써 여기에 뭔가 파란색이 돌기 시작하죠. 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버텍스 위에 페인트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각져 있죠. 이거는 버텍스를 기준으로 색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सब디바이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드럽게 그림이 완성됩니다. सब디바이드를 더 하지는 않고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도록 할게요. 모디파이어 안에 다이나믹 페인트가 먼저 들어가 있죠. 그래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다이나믹 페인트보다 앞에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한층 부드럽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능을 활용해서 편지지에 펜이 이렇게 움직일 때 글씨가 써지는 효과를 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버텍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미지 시퀀스를 기준으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캔버스의 포맷에 버텍스가 아니라 이미지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페인트의 움직임이 이미지 시퀀스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가 버텍스가 많이 나눠져야 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다시 플레인을 만들고 여기에 다이나믹 페인트를 줘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페인트를 해줄 건데요. 포맷을 버텍스가 아니라 이미지 시퀀스로 바꾸고 나면 맨 아래 아웃풋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캐시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페인트의 움직임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누르고요. 데스크탑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다이나믹 페인트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UV 맵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었고 거기에 브러쉬가 움직인다고 하면 브러쉬의 움직임에 해당되는 그 지점들이 UV 맵 이미지 안에서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UV 맵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UV 맵을 골라줄게요. 포맷은 PNG 이대로 놔두고요. 페인트 맵과 웻 맵이 있는데 일단 페인트 맵만 아웃풋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베이크를 누르게 되면 앞에서 만들었던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쉐이더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이미지 시퀀스를 이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Shift A 누르고 텍스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미지 시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폴더 들어가서 이미지를 Shift 누르고 다 선택한 다음에 임포트 이미지 시퀀스 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렌더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생뚱맞게 자줏빛이 표시가 되죠. 자, 이거는 여기에서 오토 리프레쉬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버텍스가 나눠져 있지 않아도 페인트가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를 살펴보면요. 브러쉬 모양을 한 스피어의 모양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프레임마다 사진을 찍듯이 브러쉬의 위치를 찰칵찰칵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브러쉬 위치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그 다음 프레임에서 한번 또 찰칵, 또 그 다음 프레임에서 찰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의 모양이 그대로 표시가 되게 된 건데요.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여기서 찰칵하고 여기서 찰칵하고 그 사이의 공의 움직임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요. 캔버스 메뉴 아래에 보면 프레임 스타트, 프레임 엔드 뒤에 서브스텝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브러쉬의 움직임을 얼마나 계산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2개 정도만 올려줘도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폴더를 바꿔서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이제 쉐이더 에디터에 들어가서요.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건 빼주고 이미지 시퀀스 그리고 자, 이제 재생을 해보면 아주 부드럽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페인트 타입의 이펙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똑같이 그냥 UV 스피어가 이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Shift A 누르고 UV 스피어 만들어주고 이 경사면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UV 스피어가 페이스 면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려면 자, 이 스냅핑의 옵션을 페이스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스냅은 센터로 해준 다음에 그리고 스냅 옵션을 켜줄게요. 자, 이제 이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G를 누르고 움직이면 페이스에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경사진면에다가 다이나믹 페인트 캔버스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UV 스피어에다가는 다이나믹 페인트의 브러쉬 효과를 줄게요. 그리고 애드 브러쉬 해주고요. 여기서 브러쉬에 애드 브러쉬를 누르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미지 시퀀스에다 기록하는 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텍스로 하고요. 이 기울어진 오브젝트를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의 모양은 심플로 바꿔줄게요. 서브디바이드는 5번 뭐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버텍스는 체크를 해놨고요. 그리고 페인트 맵을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재생을 해보면 네, 순서를 안 바꿨네요. 네. 자, 재생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제 이펙트를 열어서 스프레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재생해보면 이렇게 네,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드립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슈링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슈링크는 브러쉬가 말라가는 거에 따라서 사라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슈링크를 옵션을 눌러줘도 브러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맵에서 페인트 맵만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웻 맵을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슈링크를 켜주게 되면 브러쉬가 이렇게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슈링크랑 스프레드 드립을 다 끄고요. 브러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뉴를 하나만 좀 보면 현재는 브러쉬가 지나갈 때 계속 추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브러쉬 옵션 중에 이레이즈 페인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자, 브러쉬를 오히려 이렇게 지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브러쉬가 그리는 역할도 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지우개의 역할도 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메뉴 옵션 중에서 여기 소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메쉬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고요. 만약에 파티클을 활용한다면 여기를 소스를 파티클 시스템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페인트 모드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Shift A 누르고 뭐 만만한 게 수잔이죠. 네, 수잔을 꺼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쉐이드 스무스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 파티클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Shift A 누르고 그냥 플레인 할게요. 플레인 해주고요. 크기는 뭐 조그맣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파티클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 플레인에다가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파티클 시스템 추가해주고 재생 눌러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파티클 역할을 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파티클 렌더에서 오브젝트로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그리고 크기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파티클 숫자를 조금 줄여서 할게요. 자, 이렇게 500개만. 자,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수잔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캔버스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는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브러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애드 브러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스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브러쉬로 사용할 경우에는 파티클 시스템 눌러줘야 되죠. 파티클 시스템 목록에서 이렇게 골라줘야죠. 현재는 버텍스 모드인데요. 페인트 맵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자, 얘가 지금 버텍스가 워낙 안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한번 해주고요. 그래도 파티클이 너무 많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파티클 숫자를 더 줄일게요. 200만 하고요. 크기도 더 줄여주겠습니다. 자, 약간 흘러내리게 할게요.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이펙트 드립 효과를 줄게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요. 이제 얘를 버텍스가 아니라 이미지 시퀀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UV 맵을 우리가 UV 매핑을 따로 해주진 않았는데 원래는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웻 맵도 해줄게요. 그리고 베이크 이미지 누르겠습니다. 쉐이더 에디터 들어가서 뉴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Shift A 텍스처 들어가서 이미지 시퀀스 골라줄게요. 아까는 하지 않았지만 웻 맵도 베이크를 했잖아요. 자, 그냥 페인트 맵은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는 잉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웻 맵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일단 페인트 맵만 다 선택해서 일단 임포트 해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고요. 오토 리프레시를 켜줘야 되겠죠. 자, 재생해 보면요.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웻 맵을 가지고 다른 효과를 좀 한번 줘보면요. 텍스처 이미지 시퀀스 들어가서 웻 맵만 한번 또 불러 볼게요. 임포트 해주고요. 자, 이 웻 맵의 컬러가 원래 기본은 검은색이었다가 페인트가 닿는 순간 흰색으로 바뀌죠. 근데 흑백 이미지에서 아웃풋되는 값을 우리가 살펴보면 검정색은 0의 값을 반환하고요. 흰색은 1 값을 반환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여기에 이 컬러라고 하는 값을 쉐이더의 알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투명 인간한테 막 잉크 탁 뿌리면 그 부분만 보이고 그런 효과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쉐이더에서 쭉 내려서 세팅 안에 보면은 블렌드 모드를 알파 블렌드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웻 맵이 칠해지는 곳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효과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페인트 모드를 버텍스에 기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지 시퀀스에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타입들이 많이 있죠. 디스플레이스나 웨이트 모드까지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